아직도 종목과 힘든 연애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끼가 가득한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윤의 썸스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일단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2차 전지는 오르고 반도체는 밀리면서 또 신규 상장주들이 좋은 흐름 속에서 오늘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주 추격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반도체주 보유 중이신 분들은 반도체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가 되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윤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슈를 바라봐야 할지 알아보는 스탁 시그널 시간부터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또 우리의 계좌의 상승부를 켤 썸라이트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또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026007-8339번입니다.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가 어렵거나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고요. 참여코드 숫자 7777 4자리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장중에 빠른 대응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박지윤의 썸스탁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건데요.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제 또 8월이 지나고 9월의 첫 거래일을 우리 또 지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월요일인데도 굉장히 텐션이 좋으시네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9월입니다, 여러분. 오, 가을 좋아하시나요? 저 가을 너무 좋아해요. 약간 아, 좀 진짜요? 선선하고 먹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쉬는 많고. 날도 많고. 그쵸, 추석. 네, 어. 그러니까요. 근데 또 네. 이 주식장에서의 9월은 항상 상승이 없었다 싶은 맞아요. 달이 또 9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장이 좋건 안 좋건 지금 봐야 될 것들만 정확하게 보는 그런 현실적인 안목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 뭐 지난주 뭐 이미 다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 이미 다 짚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붙어서 네. 방송을 하는 게 네. 여러분들한테도 좀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오. 제가 또 방송을 요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저희는 시황이라든지 이런 빠르게 도는 순환매 개별적인 테마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또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너무 만족스럽고 8월도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는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 그다음 9월 달에도 잘해보자. 좋습니다. 정말 9월이 주식시장에서는 비수기라고는 하지만 전문가님은 오늘 첫 거래일부터 굉장한 수익을 많이 챙기셨는데 일단 신규 상장주죠. M83도 또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챙겼고 저희 뭐 예스24, 한싹, 센즈랩, 모니터, 센즈랩까지 이런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다 전문가님 수익을 챙겼잖아요. 맞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그리고 또 전기 전력 계속해서 봐야 한다 해서 세명전기까지 오늘 바쁘셨죠? 너무 바빴고요. 네. 그다음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매칭 종목이었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거의 뭐 지난주에 신청을 주신 사연 신청자분의 계좌에 엘컴텍을 손절하고 이제 우리가 봤던 라운시큐어, 엑스게이트 이런 솔루션 매칭 정확했다. 그래서 손실이 너무 깊어도요, 여러분들. 이 손절하는 행동에 옮기는 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행동이 어려운 거지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전략이라든지
뒷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리, 그다음 저의 기본적인 데이터 값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맞아요. 여러분들께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 불확실한 장에서 나에 대한 믿음 없이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한없이 불안하기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자리, 지지해야 되는 가격, 그다음 여기까지 도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목표 값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전략이 거의 없습니다. 손절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멀리 보면서 여유롭게 천천히 이런 흐름들 볼 수가 있겠다. 나머지는 제가 시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하고 먼저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플러스권에 거래를 마쳤어요. 일단 장 초반에 좀 흔들렸지만 결국 2681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올라오면서 전일 대비 0.2%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첫 거래일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9월에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또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오늘 외국인이 2,300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다만 기관이 좀 많이 팔았네요. 4,100억 원의 물량을 덜어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장 막판 들어서 매도 폭을 조금 줄여 나갔습니다. 장중 내내 매도 포지션 취했고요. 코스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줄곧 매도를 하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매도 폭을 조금 줄인 게 이제 540억 원 가량이고, 기관도 같이 팔자세에 동참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토 플러스권에 그래도 거래를 마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강하게 또 올라줬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제가 이따가도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오늘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고, 삼바는 오늘 좀 조정받아가는 1.5%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다른 종목들보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도 굉장히 시세가 좋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포스코 엠텍까지 그룹주들 다 시세가 좋았는데 14%, 16%대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2차 전지 관련주 하면 LNF,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코스닥을 지수를 이끌었던 건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오늘 8%대나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가 쏘아 올린 공이 이렇게 되게 강하게 시세를 튀어오르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특별한 뭐가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런 얘기 하나로 국내 증시 2차 전지주에 굉장한 훈풍이 불어왔고, 또 오늘 증권가 리포트도 굉장히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특별한 논리는 없었지만 이렇게 호재를 받아갔고요. 또 이제 코스닥 시장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엔캠도 오늘 12%나 올랐고, 오늘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종목이고요. 오늘 HLB, 알테오젠, 바이오 쪽도 오늘 좀 그래도 쉬는 듯 했는데 밑꼬리 달고 위쪽으로 좀 올라오는 편이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역시나 가장 강했고요. 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들 시세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미국향 수출이 2천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심지어 이 중국향을 역대 처음으로 제쳤다라는 이제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찍히는 쪽, 바로 화장품 쪽이죠.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 화장품 테마가 조금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 오늘 당같이 강하게 이렇게 반등 나와줬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그런데 반등세가 나오지 않았고, 오늘 VT라든지 한국화장품 제조도 좋았고요. 실리콘투도 6%대, 실리콘투하고 VT 같은 경우는 오늘 갭 뜨면서 아예 시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화장품은 장중에 16%대까지 굉장히 윗골이 길게 달고 종가는 4%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화장품 시세까지 봤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 줄 평 듣고 넘어갈게요. 오빠, 2차 전지 올린 거 있잖아. 네.
이거 맞아? 그거 맞아? 2차 전지주 추격 매수하면 안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별 쏠림 현상이 굉장히 또 심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중요한 가격대 코스피 코스닥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73,000원, 125,000원. 자, 우리가 하락 출발했지만 오늘 말아 올리면서 그래도 지켜야 될 자리는 뭐 꿋꿋이 버티고 지켜주었다라는 점과 우리가 2차 전지의 동향을 살필 때 이상하다. 이거 뭐 대형주가 가는 것도 아니고 소형주에서 간단한 테마를 만들고 이 소형주들의 흐름을 체크한 뒤에 2차 전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해보자라고 단기적인 이슈 열폭파 테마로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을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즐거우신 분들은 사실 없으실 겁니다. 맞아요. 정말 많이 힘을 내줘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에코프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 105,000원에는 종가가 올라와 주어야 상승 전환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 이 반도체가 밀렸던 이유는 이 반도체 수출 증가에 피크아웃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전처럼 가파르게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강하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뭐 단독 이렇게 하면서 HBM에 뭐 단독 뭐 공급하겠다, 뭐 양산하겠다 이러한 동일한 뉴스 내용 가지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장이 될지를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흐름의 구간은 정말 잘 지켜내주면서 시장이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하고 있다. 지금 시장이 하루를 보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말씀만 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를 굉장히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지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봐오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들 중에 포스코 그룹주의 이슈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트들을 저와 함께 보시면 이거 오늘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크게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냥 2차 전지 좋다. 2차 전지 바닥인 것 같다. 그냥 뻔한 내용 가지고 2차 전지들이 크게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크게 반등도 아닙니다.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개인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지 2차 전지가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볼 거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게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장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일의 흐름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해서 볼 거고요. 내일 또 어떤 종목들 공략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가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주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크게 올랐나 싶지만 전혀 아직 그 자리를 채운 것이 아니다. 상승 전환으로 보기엔 아직 어렵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반도체도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흐름이 어떤지 잘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훈 전문가님의 또 썸스탁에 나와서 얘기해주시는 종목들이 정말 다 시세가 좋거든요. 저하고 직접 여러분들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 뒤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률 그리고 매수가 또 매수일이 나오고 있는데 와 전문가님 이쪽으로 오셔서 정말 이 새끼 같은 이 종목들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이 같은 종목들. 아이 같은 종목들. 네, 저의 아이 같은. 자, 햄빛라이저나 한노화선 경우에도 우리가 열폭파 테마 이렇게 관련해서 ESS 테마, 네. 그다음 뭐 이렇게 밑에서 이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형주들이 2차 전지에 대한 테마를 만들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대형주의 흐름을 또 끌어갈지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이런 애들 쭉 올라간 뒤에 정말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었죠. 오. 자, 여러분들 다 이런 소형주들을 먼저 보셔야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소형주에 대형. 관심이 없어요. 그쵸. 대형주만 봐요. 그럼요. 그래서 네. 잘 대형주 언제 올라가나. 맞아요. 대형주는 쉽게 올라가지도 않아. 한 방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없어. 맞아요. 근데 전문가님 이게 2차 전지 섹터에만 해당이 돼요? 아니면 증시 모든 섹터가 다 소형주 먼저 봐야 돼요? 증시 모든 거를 거의 다 이제 중요한 지표들을 대형주의 지표로 우리가 판가름을 하는 거고 네. 우리가 진짜로 수익을 내고 매일매일 수익을
수익이 실현이 되려면은 매일 수익 줄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이 반도체 큰 거, 2차 전지 큰 거, 바이오 큰 거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텀이 너무 길어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유동성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장이 계속해서 심화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있는 사람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같습니다. 이 주포들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일단 많이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정말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은 네. 이 기본적 분석, 산업 분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분들만 같이 투자하세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술적인 것과 시장을 보는 이런 직관적인 좀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형주들 이 한 월백에 지금 나온 종목들만 봐도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2차 전지,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 냉각. 딱 테마가 분류가 네.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뭘 봐야 되냐? 엑스게이트, 삼성봉조 이런 건 아직 10%밖에 수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50% 이상은 항상 챙겼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첫사랑 기법이 들어왔었고 한다면은 저희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더 볼 수가 있겠고, 라운시큐어라든지 지금 테마가 돌고 있는 게 엔비디아, AI 또는 뭐 2차 전지 바닥에서의 흐름. 자, 지금부터 제가 또 알려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또 기가 막히실 겁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2차 전지, 요즘 시장에서 뜨거운 2차 전지와 보안주 다 이렇게 수익을 챙기셨는데 한 종목씩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빛레이저입니다. 이 한빛레이저가 끝난 걸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목표를 했었던, 우리가 이전에도 배워서 물렸었던 한빛레이저가 결국에는 1차 목표가인 7,00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물린 사람 이제 없습니다. 한빛레이저. 자, 제 종목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저는 아직 손실 중인데요. 한빛레이저 어쩌실 건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그런데 보여드렸다. 제가 목표한 7,000원까지 분명히 간다. 그래서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5,000원, 5,700원도 돌파해주고 우리가 처음부터 봤던 7,000원대까지 도달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봐서 우리가 53.4%의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3거래일째 계속 똑같은 가격에서 종가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다라는 점과 장기 이평선 위로 이제야 올라온 종목이다. 근데 이렇게 소형주들이 아직까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거기다가 이제는 대형주들까지 2차 전지의 상승 흐름을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테마 계속 봐야겠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종목 상담 코너에서 제가 솔루션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22,400원부터 24,500원까지 보셔라. 자, 정확하게 22,400원 돌파해주고 22,6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차 목표가에는 도달을 했고 또 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첫사랑 기법에 들어왔던 가격에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또 다른 상승을 준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는 대형주들까지 빌드업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한동화성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22,600원부터 2차 목표가까지 돌파해주는 흐름 나와줄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44.2%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자, 제닉입니다. 제닉 또한 우리가 바닥에서 평균적인 가격대까지 갑자기 올라와 주었다. 우리가 목표가 5,000원까지 봤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5,000원 모두 다 돌파하고 7,200원대까지 가면서 단 4거래일 만에 61.3%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단봉으로 마감을 해서 이제는 좀 끝을 봐야 될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수익 챙기신 분들은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새 종목으로 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라운시큐어 우리 지난주 썸 매칭 종목이죠. 보안 종목들 우리가 센즈랩, 판삭, 모니터랩 얼마나 수익을 많이 냈나고요. 근데 이런 가격대들을 또 찾아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안주 딥페이크 관련해서 봤던 이슈들이 이제서야 다시 한번 상승 가격을 준다. 그러면 순환매가 지금 안 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우리가 우려했던 2차 전지들까지 지켜야 될 가격까지 정확하게 올라와 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돈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만 본다면 우리는 이미 꼭대기에 들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아, 진짜 주식장 왜 이러냐 하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맨날 수익을 이렇게 시장에서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라운시큐어도 지난주 방송에서 추천드려서 15.3% 상승 중인 거고요. TKG 애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안주로 봤었나요? 이거 어떤 테마로 봤었죠? 자, 18.1% 상승 중인 종목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상승했던 자리에서 매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다시 한번 1,4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나와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렌시스입니다. 하반기에는 로봇주를 봐야 합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붐이 아직까지 랠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에 대한 이슈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테마들 제가 다 공략을 해드렸고 그다음 왜 공략해야 되는 가격인지까지 저랑 이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려서 바로 다음 날에 13.2% 상승을 했고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제야 장기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센즈랩, 한싹 등이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엑스게이트, 라운시큐어, 오픈베이스 지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니젠입니다. 우리가 열폭파 테마로 또 봤었었고 지금 우리가 5,400원부터 6,000원대까지 목표를 했던 종목인데요. 5,700원대까지 또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1차 목표가를 가주었다. 11.2% 상승을 해주었고 지금 하락하는 흐름 나와주나 우리가 첫 상승했던 자리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힘만 받은다면 다시 한번 5,000원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체크를 해보세요. 와이트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액침냉각 관련주도 보면서 우리가 열폭파 관련주로 함께 보았던 종목이죠. 자, 추천 3거래일 만에 제가 4,000원, 4,400원 짚어드렸습니다. 4,000원 돌파해주고 4,145원대까지 목표가에 도달했다라는 점. K엔솔, 우리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잖아요. 썸라이트 켜준 종목, 그 다음 솔루션 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19,900원, 22,200원 봤는데요. 19,700원대까지 도달을 했네요. 자, 9.3% 상승했지만 1차 목표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만 원대까지 우리가 한 번씩 더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삼성공조 정말 많이 수익을 냈었고 90% 이상 수익 냈었고 우리가 첫사랑 기법에 들어오는 가격마다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역시나 17,000원 잡아드렸는데요. 17,170원대까지 정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19.9% 상승을 해준 종목이다.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짧은 거래일 만에 이렇게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다 챙기셨는데요. 일단 엑스게이트라든지 라운시큐어 같은 종목들은 좀 더 보면 좋다라는 힌트도 중간중간 주셨으니까 메모 잘 하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남은 거래일 동안 어떤 이슈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좋고 그 이슈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포스코, 밸류업 관련주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두 테마 모두 굉장히 뜨거웠죠.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굉장히 시세가 좋았고요. 전문가님께 좀 더 자세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노란톡 있나요? 저희? 실시간 한번 상황 볼 수 있을까요? 보고 계신가 해서. 네, 좋습니다. 우리 또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방송인 만큼 저희가 노란톡방 실시간 상황을 항상 보는데 오늘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전문가님 오늘도 우태님 또 오셨어요. 우태님, 불봉님, 네. 올라윤님. 아, 맞다. 제가 또 장중에는 라이브 방송을 또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종가를 함께 보는 시간부터 장중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셔야 될지까지 제가 다 종목 상담부터 해서 장중에 라이브를 진행하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면은 이제 링크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네, 우유님도 안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데이지님도 안녕하세요.
네. 자, 다들 잘 보고 계시는군요. 그러게요. 낮에 보고 또 보니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주셨네요. 전문가님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정말 많이 하실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테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포스코 관련주들 굉장히 강했고 2차 전지주들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 오랜만에 살펴보려고요. 포스코 하면 뭐 인터내셔널도 있고 우리가 대왕고래 테마와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 오늘 왜 올랐느냐. 딱히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는 그런 이슈는 또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뉴스를 뽑아와 봤는데 뭐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뭐 합작을 해서 국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이런 좀 뭔가 그렇게 딱 와닿을 네. 만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굳이 지켜야 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느냐를 이제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엔텍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전에 일단은 지지를 했던 가격부터 봅시다. 우리가 첫사랑 기법이라고 하면은 한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여기서 수익이 나왔지만 이것도 히든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이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되는 모양의 포스코 엔텍이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에 물려 계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회복을 하는지, 지금 오늘 이렇게 되면 언제 올라갈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일단 오늘의 종가 19,100원대는 자, 이전에 지지를 해주던 가격, 강하게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격까지 단번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와 주었다. 그러니까 즉 19,000원대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보이죠. 현재 구간부터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이전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던 자리, 이 가격 22,500원대를 돌파해줘야지 본격적인 상승 돌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이어지는 게 뭐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5,000원 위로 올라와야 상승 돌림으로 할 수 있다. 상승 돌림으로 갈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포스코 엔텍도 아직 22,500원대를 돌파해줘야 상승 돌림하는 흐름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는 완벽하게 아직 상승 전환을 한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 상승 기대를 해본다면 우리가 29,000원이라든지 22,500원대까지 보시면서 신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올라간다. 이제는 2차 전지 간다라고 할 때는 포스코 엔텍이 적어도 22,500원의 종가 형성을 해주어야 이제부터는 2차 전지가 좀 가겠구나라는 신호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우리가 아까는 일봉을 짧게 봤지만 하나, 둘, 셋, 뿅이 이게 정말 오래전의 차트부터 제가 캡처를 해왔거든요. 2023년 때부터입니다. 2023년 때부터 우리가 이 포스코 엔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대시세까지 갔었다. 4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다. 자, 요 가격 상승을 시작했던 가격이 현재 자리의 종가인 19,200원입니다. 이 19,200원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자, 이 가격을 빠진 순간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이 19,200원대까지는 바로 종가를 맞춰주었다. 쭉 빠지다가 결국에는 19,200원대를 회복해 주었고 이 가격인 즉슨 빼지 않으려고 했고 상승을 들어 올렸던 상승의 시작 가격이다. 자, 이렇게 좁게 보면은 차트가 진짜 지켜야 될 자리는 굳이 지키면서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가격대가 확실하게 보이죠?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을 들어 올릴 때는 이렇게 두 번째 구간 지지를 해주었던 구간과 다시 한번 상승으로 들어 올렸던 구간인 22,500원대까지는 여기까지는 올라와 주어야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포스코 엔텍뿐만이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엔 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46,500원대가 이 평균적으로 지지를 강하게 하던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고 했던 가격을 단번에 지키면서 이 가격이 빠지자마자 강하게 들어 올려주면서 이전에 지키려던 가격대들을 명확하게 지켜주었고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이 가격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이 현재 가격부터 본다면 이렇게 상승하면서 부딪혔었던 구간이 273,000원이라든지 304,800원이라든지 즉 30만 원대를
돌파해 주어야 포스코 퓨처엠도 상승하는 흐름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확정을 짓고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가치 있게 좀 더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직 회복 중이다라는 것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멀리서 봐도 하나 둘 셋 뿅 23년대 차트부터 보면 현재 자리의 종가는 불변합니다. 지금 차트에는요. 얘네들이 지켜야 되는 가격들이 있어요. 이 가격대 밑으로는 빼면은 손해다라는 가격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 가격대부터 상승을 시도를 했고요. 자, 이 가격부터 69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빼잖아요. 그러면은 강력한 지지 라인, 그러니까 이런 지지 가격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께서 하락장이 언제 올지, 상승장이 언제 올지 이런 박스 구간에서 편안하게 난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라는 매매를 규칙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도 살펴봤고요. 포스코 DX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이 종목 역시 34,400원대는 이전에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아직까지 땅바닥 가격에도 달아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밑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터져 주었는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는 이전에 지지받던 가격인 35,000원대까지 올라와 주어야겠죠. 다른 그룹주들이 함께 이동하는 흐름으로 보았을 때. 자, 그러면 포스코 DX가 본격적인 상승을 시도를 하려면 이렇게 바닥 가격, 이전의 바닥 가격인 34,600원, 38,000원대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PD님 제발 펜 좀 바꿔줘요. 이거 안 돼. 또. 자, 하나, 둘, 셋, 뿅이 또 압축해서 봤을 때 나왔죠. 이 34,000원대는요. 네. 자, 이전에 이렇게 상승을 또 들어 올렸었고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즉 좁게 봤을 때 상승했던 자리가 어디인지, 그 다음 이 바닥 가격이 어디인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이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일단 봐서는 아래 구간이에요. 아직. 이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장기 이평선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기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착해야 될 가격들이 이렇게 34,600원, 38,200원 등등 아직 갈 길이 좀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진짜 특별하게 메리트 있는 재료가 나왔을 때 이런 상승하는 가격들을 강하게 돌파를 해줄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이 2차 전지의 큰 흐름 안에서는 우리가 뭐 열폭파라든지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단기간에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2차 전지주의 행방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경력, 노하우가 담긴 정확한 목표가와 또 지지 가격을 또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지를 하는지 아직은 장기 이평선이 하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또 기술적 분석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역시 뭐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 모두 움직인 게 딱히 뚜렷한 그런 호재나 재료가 있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이에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를 좀 중점적으로 자세한 기술적 트레이딩의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너무 크네요. 네, 좋다. 여기까지 이렇게 또 찾아오셨어요. 아니, 펜이 안 네, 돼가지고 네. 우리 PD님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좋습니다. 아니 네. 저희 잠깐 그러면 얘기 좀 해볼까 봐요. 그러니까요. 비수기 9월 저는 살짝 조금 걱정되는데 사실 또 전문가님은 혼조장수에 워낙 또 강하신 분이니까 맞아요. 이럴 때 오히려 더 수익이 잘 나시는 편인가요? 왜냐면은 네. 직장은 혼조장이 아닌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리고 상승을 연이어서 하더라도 네. 골고루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앵커니 저랑 네. 종목들 공부해 보셔서 알잖아요. 맞아요. 진짜 재료가 우리는 뉴스에 팔잖아요.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공부할 때는 도대체 이게 왜 간 건지 몰라. 근데 맞아.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부터 이런 재료들이 붙듯이 아직까지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애매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애매할 때가 가장 무서운 구간이다. 주식은 애매할 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에 대한 그런 확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음. 중요한 자리들이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 정말로 얘네들이 이 가격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손실 보게 되는 구간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포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격대를 우리가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된다. 그렇구나. 근데 세력. 진짜로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말 소형주들 신기해요. 먼저 네. 움직이고 맞아요. 저 정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항상 2차 전지 뭐 음. 증권가에서 되게 2차 전지 바닥이다 오를 거다 이렇게 해서 여쭤보면 전문가님이 소형주를 먼저 봐야 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이 소형주들을 다루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네. 굉장히 급등락도 굉장히 크고 네.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가서 마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또 2차 전지주에 좀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어서 또 로봇 테마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로봇 테마를 또 봐도 우리가 삼성, 뭐 웨어러블 출시 기대감에 이렇게 로봇주들이 간만에 또 움직여준 모습인데 여러분들 오늘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주었고 하이젠 R&M도 며칠째 강세죠. 요즘 신규 상장주들에 이렇게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보고 매매해야 될지 모른다. 맞아요. 혼조장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심리가 담긴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상장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 달려들어서 내가 볼 테마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투심들이 신규 상장주의 블랙홀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간만에 반등하는 바람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블랙홀이 있었다라는 점 체크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뭐 이렌시스는 제가 첫사랑 기법에 딱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공략을 해서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죠. 자, 뭐 8월 달에 중국에서 특허 740건을 확보를 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았었던 종목들 그런 뉴스들입니다. 자, 차트를 보아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PNS 미케닉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좋았죠. 그다음 또 이전에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던 자리에서 동일하게 상한가를 말아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해주는 모습입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손절 구간도 나만의 기준대로 명확하게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일 시초가의 갭이 떠서 상승의 수익을 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는 구간 알려드리겠습니다. 19,000원부터 28,800원대까지 보시면서 시초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하반기에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그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갈 자리까지 이미 딱 맞춰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들어 올려야 되는 지지 구간까지 자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이젠 RM 하나 둘 셋 뿅.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또 시세가 좋았죠. 이전에도 상장하고 난 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또 많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상한가를 갔던 자리 시가 그다음 상승을 들어 올렸던 자리 상장하고 나서 거래량이 꾸준하게 들어왔던 자리들을 모두 다 돌파해주면서 12,950원대의 종가를 형성해 두었습니다. 이 12,950원대는 또 상한가를 갔던 날 그다음 크게 또 상승했던 날의 시가와 종가 가격을 또 건드려준 가격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로봇에 관련된 이슈, 지금 로보택시보다도 뭐 지금 테슬라에서도 테슬라 사장님 누구죠? 테슬라 사장님. 갑자기 일론 머스크. 맞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로봇에 관련돼서 지금 또 이렇게 뭐 연구 개발을 한다. 로봇 쪽으로 다시 돌린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입니다. 14,100원부터 15,4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네. 엔젤 로보틱스 하나 둘 셋 뿅. 이 종목도 이전에 지지했던 가격대를 오늘 단번에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하락 구간을 메워주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 위로 종가가 다시 한번 안착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구간을 만들어줍니다. 35,500원부터 33,400원대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둘 셋 뿅. 좀 오래된 종목이죠. 자, 현재 구간 볼까요? 이 종목도 지금 선 긋고 노니까 딱 명확하죠? 147,800원대는 이전에 지지를 해주고 이전에 이 가격 밑으로 빼지 않으려고 했으면 이 종목이
상한가 자리에 종가예요. 14만 8천 원대가. 이 가격을 뚫음으로부터 24만 2천 원대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지지 가격, 이전에 저항 가격이 지지가 되면서 단번에 이 빠졌던 가격을 단번에 메워준다라고 하는 건 현재 가격부터는 다시 한번 올라가겠다라는 소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지지받던 구간, 주가가 관리되는 자리까지 올라와 주었다. 그리고 그 가격에서는 거래량이 터진다. 15만 8천 원부터 17만 2천 원대까지 현재 자리부터 단기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BB테크 하나 둘 셋 뿅. 요 종목도 이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던 2만 3천 원의 구간 이렇게 지금 더 올라오려면 최소한 35,500원.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종목들은요. 다 조금 더 상승해야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하면 정말 또 메리트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방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략해서 요 테마로 수익을 많이 봐야지 이 생각보다는 두고두고 갈 자리를 체크해놓고 단타 수급 들어올 때 우리가 목표가까지만 보시면 대응을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미리 체크를 해두자라는 겁니다. SBB테크도 3만 원대까지는 올라와 주어야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시작된다라는 거를 확정 지을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27,100원부터 35,500원대까지 단기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좁혀서 보아도 현재 가격이 지지를 했던 가격, 그다음 상승을 들어 올렸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가격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로봇 관련된 부품주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그리고 또 포스코 관련주들 전문가님께서 기술적 분석 자세히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전문가님의 첫사랑 기법이죠. 이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도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또 첫사랑 기법에 들어온 종목들을 안 볼 수가 없죠. 자, 지금 이전까지 봤던 우리 밸류업의 테마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상승을 한다. 이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종목이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실 좀 보유 중인 종목들, 그러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이었고 지금 현재부터 보시는 종목들은 이제 당장 내일부터 봐야 될 종목들입니다. 한 싹입니다. 하나, 둘, 셋, 뿅.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 더 봐야 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의 구간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종가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윗꼬리들을 빼고 종가가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한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계신 방에서 공개적인 방에서 제가 10% 이상 또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고 이전에는 이런 구간의 첫사랑 기법 때 해서 우리가 무슨까지 받고 70~80% 수익을 냈던 종목이면서도 우리 코즈부트나잇 할 때도 제가 정말 많이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가격대 지금 동일하게 7,570원이라는 종가를 또 맞춰주었고 지금부터는 이전에 우리가 수익 냈던 자리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겠다.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고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고점을 돌파해 줄 것이다 라는 신호다라고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전체적인 하락 추세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단기 이평선도 상승의 역배열이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0원부터 9,800원대까지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센즈랩도 하나 둘 셋 뿅. 보안 관련주들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무슨 정부의 대책안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런 새로운 이슈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관련해서 지금 네. 또 전쟁 이슈 뉴스들이 오후에 돼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또 시나리오를 그렸던 게 네네. 우리가 뭐 사이버 해킹을 할 수가 있겠다,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보안주들이 다시 함께 엮이면서 전쟁 관련주와 또 섞일 수도 있을지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서 종목 흐름에 얘네들도 갖다 붙이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우리도 갖다 붙여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네도 갖다 붙이냐, 나도 갖다 붙이겠다. 한번 봅시다. 센즈랩도 1140
11,000원대는 지금 고점이 다 11,000원대에 달려 있는데 이 고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상한가 종가의 가격이었고 이전에도 저항 가격, 이전에도 수급이 들어왔던 가격대가 지금 오늘의 고점인 11,000원대를 가리키고 있다. 현재 가격부터는 11,200원, 12,200원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아직 상승할 구간이 더 남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단기 과열 예고 지정, 단과열 지정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끝나게 되면 12,000원대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지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웨이버스 하나, 둘, 셋, 뿅. 우리가 시추 관련주들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달부터 계획에 들어간다, 착수한다 이러한 내용들 일정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일정 매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호흡 길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이버스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2,200원 무조건 돌파하는 차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격대 지금 며칠 동안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 가격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웨이버스 가지고 저 놀리셨던 분들 2,200원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십시오. 네. 자, 그래서 1,950원부터 2,050원대까지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동양철관도 하나, 둘, 셋, 뿅. 정말 많이 공부를 했었고 수익도 냈던 종목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971원대는요. 이전에도 굉장히 중요했던 가격대를 다시 한번 터치해주면서 오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평선이 다시 한번 수렴하면서 발산할 준비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1,050원부터 1,150원대까지 중간 가격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넵튠입니다. 하나, 둘, 셋, 뿅. 무슨 게임 새로운 거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넵튠이 이런 게임주와만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사업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할 때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할지 자리는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지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가격에 지금 종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의 꼬리는요. 이전에 평균적으로 움직였던 저항대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현재 자리부터 상승한다면 가장 큰 거래량이 포착이 된 만큼 6,500원부터 7,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서 보아도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현재 자리 6,000원대는 이전에도 지키고자 했던 지지 가격대이다. 그래서 현재 자리부터는 상승을 안 할 수가 없다. 거래량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넵튠이 어느 몫을 톡톡하게 할지 우리가 참 잘 지켜봅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또 다양한 테마에 속한 다양한 종목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목표가 1차, 2차 또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목표가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메모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계좌에 상승불을 켤 썸라이트 종목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던 또 그리고 무즘까지 받았었던 종목 두싹입니다. 네, 두싹, 새싹, 무즘까지 해서 박지훈 눈에 또 포착이 되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네, 이전에 최근에 세워놓은 고점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AI가 발달되면 보안주들은 필수로 봐야 된다. 늘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저희 코즈투나잇 초창기부터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저 첫방 때 맞아요. 공략주였어요. 히든 맞아요. 종목. 그래서 막 한싸. 달달달달 떨면서 방송 처음 어떡하냐 이러면서 한싸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네. 네, 이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서 그러니까요. 또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지금은 돼서. 막 여기 스튜디오를 마음껏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한 싹도 저와 함께 지금 두 싹이 돼가는 종목입니다. 자, 첫사랑 기법이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 하나, 둘, 셋, 뿅. 아까도 차트 봤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종목들을 보면요. 진짜 다 의미 있는 구간들의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여러분들 계속 오늘 하루에 내 기분이 좌지우지해서 이 주식장을 바라본다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 계좌도 제가 항상 농사매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날이라고 해서 내 계좌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은 내 계좌 전체가 다 빨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좌는 늘 파란색이지만 일별 손익은 매일매일 빨갛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서 누적 손익을 쌓아가야 되는 거지. 이 계좌만 바라보고 이 마이너스 언제 복구하냐, 그건 절대 복구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생각이시라면 정말로 매매를 안 하시면서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에 잡으시고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은 정리해 가시면서 수익은 거두셔야지, 수익이 나는 대로 그대로 종목 매수하고 계속 같은 굴레를 반복하면서 내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 매일매일 테마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또 수익이 나고 있고 수익률 리뷰도 제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함께 방송 시청하시면서 아, 이런 테마들은 이렇구나, 지금 이슈들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아가시면서 이렇게 목표가만 체크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한싸 우리의 문에 똑같은 가격에 포착이 된 만큼 우리가 8,500원부터 9,800원대까지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센즈랩이 단과열 지정 예고가 걸렸기 때문에 후발주로는 한 싹이 또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본의치 않게 또 썬라이트 종목이 공개가 되었는데 네. 우리가 이번 주도 잘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또 썸라이트 종목도 알려주셨고요. 자세한 목표가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장은 근로자의 날로 쉬어갑니다. 미장 쉬고 내일 또 우리 증시 어떤 흐름 이어갈지 내일도 저희 박지훈의 썸스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